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아파트 가격과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30평대 아파트인데 어떤 단지는 앞이 뻥 뚫려서 볕이 잘 들고 어떤 단지는 바로 앞동이 코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딱 두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두 숫자를 모르고 아파트를 고르면 수억 원을 주고도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답답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숫자를 알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도 전문가처럼 질문하고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AI 부동산 첫걸음 교실입니다. 먼저 건폐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땅 전체 면적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아파트 단지 땅에 건물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의 건폐율이 60%라면 건물 1층 바닥이 60평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40평은 마당이나 통로, 주차장, 화단, 산책로 같은 빈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숫자가 낮을수록 동과 동 사이가 넓어지고 단지 안에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녹지 공간이 많아져서 쾌적해집니다.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 전체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전체 층 바닥 면적을 더하지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민공동시설, 피난안전구역,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아무리 넓고 깊게 파도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100평짜리 땅이라도 용적률 상한선이 200%면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총 200평까지 지을 수 있고 300%면 총 300평까지 건물을 위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더 높아지고 한 단지에 들어서는 세대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두 숫자는 건설사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국가에서 땅의 성격, 즉 용도지역별로 명확한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인 최종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종류에 따라 건폐율은 보통 50%에서 60% 이하, 용적률은 100%에서 최대 300% 사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나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조회하셔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적률이 똑같이 200%인 두 아파트가 있더라도 건폐율을 낮추면 건물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층 바닥 면적을 좁게 만드는 대신 국가가 허용한 용적률 총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건물을 위로 길게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짓는 대형 신축 아파트들은 건폐율을 15% 안팎으로 아주 낮추고 층수를 30층, 40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간 거리가 넓어져 사생활이 보호되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아지며 지상 공간에 차가 없는 넓은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층수를 높여서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면 똑같은 가구 수를 짓더라도 건폐율을 낮춰서 단지를 훨씬 더 쾌적하고 명품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가 쾌적해지면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실생활 예시로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런데 A단지는 건폐율이 15%이고 B단지는 건폐율이 30%입니다. 두 단지 중 어느 곳이 더 비싸고 인기가 많을까요? A단지는 전체 땅의 15%만 건물로 쓰고 무려 85%를 넓은 잔디밭, 산책로, 놀이터로 꾸몄습니다. 대신 건물은 높이 올라가서 시야가 탁 트입니다. 반면 B단지는 땅의 3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남는 공간이 70%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동간 거리가 좁고 답답하며 저층 세대는 앞동에 가려 볕이 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용적률이 같을 때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가 프리미엄 단지로 인정받아 매매가가 더 높게 형성됩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조경 공간이 바로 이 건폐율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기서는 현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과 향후 조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용적률 여유분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용적률이 100% 초반으로 낮다면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아집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조합원들이 나누어 내야 하는 건축비 부담금, 즉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뛰어난 우량 매물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과거의 용적률을 250% 이상 꽉 채워서 높게 지은 노후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해도 새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기존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벅찰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건축비를 고스란히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내가 가진 대지의 지분, 즉 대지 지분이 얼마나 넓은가도 용적률과 직결됩니다. 용적률이 낮게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가구당 대지 면적 지분이 넓기 때문에 재건축 때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실 때는 단순히 겉보기에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보지 마시고 현재 용적률과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1층 면적의 비율이며 이 숫자가 낮을수록 단지가 넓고 쾌적해져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용적률은 지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비율이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이 높고 가구 수가 많아집니다. 다만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셋째, 두 숫자 모두 국토계획법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수 전 지자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고려할 때는 현재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은 단지를 골라야 사업성이 높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에 방문하시거나 아파트를 둘러보실 때 단순히 내부 평수나 인테리어만 보지 마시고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지분을 꼭 먼저 물어보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부동산 첫걸음 교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 동네 아파트의 용적률 이야기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알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